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의혹에 이어서 1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차명 대출 받았다는 의혹까지 연이어 불거지면서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자, 2005년에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각서를 하나 씁니다. 2007년 각서를 쓰죠. 홍 씨가 요구하면 돌려준다라는 각서를 쓰게 되고, 그런데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2020년에 소송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명의신탁한 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사업가 A씨, 오광수 수석의 대학 동문이라고 하는 그 A씨가 버티다가 홍 씨에게, 오광수 수석의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전된 부동산은 지금 현재 오광수 아들에게 증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 오광수 수석이 검사로, 공직자로 근무했다는 거죠. 근무하는 동안에는 재산이 공개 대상인데 저 재산, 대학 동문에게 넘어갔던 그 재산은 일절 공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봤더니 차명 거래를 했다, 차명 관리를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광수 민정수석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광수 민정수석, 지금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측근들 지금 관리하고 검증하고 또 날카로운 칼날을 갖다 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송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인사 검증 그리고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민정수석 본인부터가 과거에 아내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불법 명의신탁해서 은닉을 하고 그 은닉된 부동산은 재산 신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네. 그 명의신탁 행위가 있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 본인이 그것을 같이 공모해서 실행했는지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오광수 수석의 배우자가 9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의 배우자가 9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존재 자체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2010년대에 본인이 검사장이면서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목록이 없으면 이거 왜 빠졌냐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맡긴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죠. 네. 그 부동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부적격 사유라고 봐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것은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인이 그 부동산을 맡겼던 사람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또 알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는 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미온적이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충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격이 충분하다더니 따져봤더니 이런 논란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입장도 지금 논란입니다. 화면 보시죠. 기자들이 수차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 미리 인지하고 있었냐 아니냐 어떤 입장이야 물어봤더니 언론 보도로 접했다. 그리고 본인 입장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차 한 번 더 물어봤죠.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 아니라고 본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라는 좀 피해가는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사정이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기도 하고요. 네.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제 평판 조회도 하고 검증을 하겠다고 했으나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일째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임명된 지 한 4일 정도 됐죠.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불거지면 좋지 않은 인사라고 판단이 되긴 하나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뭔가 이 속도전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사안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하다 보니 네. 좀 검증을 좀 세밀하게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다만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 검찰개혁이라든지 본인의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만한 자질과 역할은 있다는 평은 검찰 내부에서도 받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은 일이죠. 일로서 이 본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행위들을 덮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부분도 굉장히 본인이 잘못된 행위라고 반성을 했어요. 네. 근데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한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 터지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쉽지 않겠다. 본인 스스로 고치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또 이제 차명 대출 맞습니다. 부분들이-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또 보도했습니다. 터져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연속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나온다면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네. 첫 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광수 수석이 일단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고민에 들어가야 된다. 자, 오광수 수석 일단 부동산 차명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한번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 그러나 국정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라는 게 오광수 민정수석의 입장입니다. 한 장 더 있습니까? 자,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차명 대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친구 전모 씨에게 자 15억 원 대출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나중에 갚아달라 했더니 내가 쓴 돈 아니야. 갚지 못해. 라는 얘기가 오가면서 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실은 이것이 정말로 만약에 오광수 수석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라면 네. 아마도 도덕성 문제라든지 위법성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겠다.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다른 정부였다면은 당연히 논란이 되게 커졌을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5개의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는 매우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건도 있어요. 네. 자, 지금 대통령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서 언제 대통령직을 그만둘지 모르는, 물론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만, 네. 만약에 재판이 계속 된다라면은 이게 정말 살얼음을 걷는 그런 대통령직인데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 비교했을 때는 오광수 수석의 저러한 문제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가벼운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이상한 형국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윤주진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셨는데 일각에서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용진 전 의원도 한 라디오에 나가서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명을 지켜봐야겠지만 고민거리는 되겠다 싶다라는 게 박용진 전 의원의 입장이고, 그리고
민심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조금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민정수석의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되겠다. 고민을 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소영주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박용진 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첫 번째 민정수석이 이 명예신탁이라든지 차명대출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네. 과연 우리 민주당은 뭐라고 지적을 했을까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거세게 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민주당에게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일간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간지 사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이 긍정적인 마일리지와 부정적인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정적인 마일리지가 한 칸 쌓인 거예요. 이것을 상쇄하려면 이 긍정적인 무언가를 또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에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네.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아하. 그리고 결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장차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도 저는 이게 대통령의 비서에 대한 일인 것이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치부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좀 더 본인의 업무를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대통령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차명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픽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친구에게 15억 원 대출 받으라고 했다가 그 친구가 직접 대출을 또 일으켰고 15억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돈을 직접 사용한 사람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니라 그 대출은행의 은행장이었다. 저축은행의 사주 박모 씨가 또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저축은행의 사주가 이거 내가 쓴 돈이야, 내가 갚을게라고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그런데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고 했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또 친구인 A 씨에게 다시 5천만 원을 변제합니다. 난 내가 쓴 돈이 아닌데 왜 5천만 원을 또 변제했을까? 그리고 내가 쓸 돈이 아닌데 왜 오광수 민정수석이 친구에게 15억 원이나 되는 대출을 일으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지금 확인된 내용은 저축은행 사주가 자기자본, 은행의 BIS라는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누군가가 일으켜 줬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송영 변호사님? 일단 저런 차명 대출은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거고 또 차명으로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저 당시에 그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즉 퇴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어떤 그 위계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안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네. 일단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네. 과연 그러면 검사로서의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신 겁니다. 왜 굳이 저축은행 사주가 실질적인 그 차주였다면 네. 저축은행 사주와 자신의 지인 간의 대출 알선에 검사가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쓴 것이라고 사실확인서도 작성을 해주고 나아가서 5천만 원도 변제를 해주고 그러면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쓴 사람이 오광수 민정수석이었던 것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네. 계속 의문이 꼬리에 물고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대가 열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